우리 지우정 선생님께서 아직 제 본 모습을 다 못 보신 것 같네요. 네. 오늘 제가 파일을 준비하면서 이게 PPT 파일이라고 알고 있어서 오픈북 같이 강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받으신 그 노트에 다 들어있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고요. 제가 그 파일을 만들 줄 몰라서 그 감마 AI를 돌렸어요. 그래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봤더니 그때 차마 잘 꼼꼼하게 못 보고 넘겼나 봐요. 다시 와서 보니까 그 감마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정해야 될 것들도 좀 있는데 그건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간간히 좀 중간에 장기침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물을 좀 마실 수도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구당 선생님이 이제 강의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죠. 우리는 가이드라고, 그렇죠? 명리라는 것을 많이 잘 배워서 잘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진로와 적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뭐 등산을 한다고 치면 산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산을 딱 한 번 갔다 와서 나 그 산 너무 잘 알아. 나 그 산 빠삭하잖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쵸? 산을 몇 번을 더 올라가 보고 A 코스도 가고 B 코스도 가고 둘레길도 가보고 나서 집에 앉아서 내가 산을 생각했을 때 아, 산이 요렇게 생겼구나. 이거를 내가 인지할 수 있어야 산을 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리라는 이 공부도 이렇게 A 코스만 갔다 와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그 산을 좀 입체적으로 보고 선생님이 항상 숲을 보라고 하시거든요. 숲을 볼 줄 알려면 아까 선생님이 또 짬밥이란 얘기도 하셨잖아요. 시간과 경험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드리냐면 특히나 진로나 직업에 대한 일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선생님들이시고 저같이 상담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저희는 메신저거든요. 저희가 하는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되게 조심히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 노트에도 있지만 제가 거기다 뭐 피카소나 마티즈 얘기를 썼거든요. 피카소나 마티즈 얘기를 쓴 이유는 그들이 되게 아이 같은 그림들을 막 그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초기 그림을 보면 정물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서 그 다음에 아이같이 그릴 수 있었거든요. 피카소는 나는 아이가 되는데 평생이 걸렸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우리 명리로 보면 나는 숲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걸렸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앙리 마티즈도 얘기했거든요. 1cm의 파란색은 1제곱미터의 파란색보다 파랗지 않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거는 마티즈는 면적을 얘기를 했지만 명리로 본다면 그건 시간이라던가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명리를 공부할 때 이렇게 어려우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진로를 얘기해주고 직업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하려면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현역에서 저는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아직도 오셔서 얘기하세요. 선생님 저는 사주에 관이 없어서 남자가 없대요. 정말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진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여자가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대요. 이런 말도 하시고 저는 재성이 없어서 사주에 돈이 없어서 돈이 없대요. 진짜로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정말 불과 저번 주까지만 해도 어떤 분이 한 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할 때 시간을 두고 이제 몇 차례 만나면서 많이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켜도
어느 순간에 또 딱 어려운 일이 닥치시면 그분들은 그 전에 얘기했던 그 명리학자가 내린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똑같이 주문을 막 외우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이게 잘못되면 구업이고, 그쵸? 얼마나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선생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왜냐하면 그 정승재 강사님 아시죠? 제가 그 짤을 봤어요, 어느 날. 근데 정승재 강사님께서 어린 정승재가, 그러니까 꼬맹이, 중학교 정승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는데 막 어쩌고저쩌고 떠들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그렇게 떠들 거면 다음 주까지 구운몽을 읽고 와서 아이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해 줘. 이렇게 벌 같은 숙제를 내리셨나 봐요. 그래서 그 어린 정승재가 집에 가서 열심히 구운몽을 읽었대요. 국어 선생님 계세요? 구운몽 어렵죠? 그래서 그 어린 정승재가 구운몽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아무리 읽어도 2페이지를 못 넘기겠더래요. 그래서 2페이지만 딱 읽고 그날 딱 갔는데 선생님이 너 나와. 너 숙제했어? 너 여기서 이제 그 구운몽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얘기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승재가 2페이지밖에 안 읽었는데 1시간 동안 학생들이랑 막 웃고 떠들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그 선생님이 그 정승재 학생을 불러서 야, 너는 진짜 기가 막힌 재능을 갖고 있구나. 선생님이 진짜 대단하시죠. 너는 네가 요만큼밖에 모르는 걸 이만큼 안다고 얘기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맹이 정승재가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 한마디가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이끌어준다면 그거 되게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조금 이제 이 명리까지 공부하시면서 그런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무기를 장착하신 거잖아요. 이 명리라는 무기는 잘못 쓰면 진짜 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잘 쓰면 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말에 무게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로 상담을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얘기를 초반에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인 거를 모를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기본적인 게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터치하면서 지나가고, 그리고 실예로 어떤 직업성들을 갖고 있는지, 뭐 십성적으로 아니면 수풀구 보는 관법으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직업성에 대한 실전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간에 그림도 하나 나오죠? 그 마크로스코 그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사람도 앞에는 정물화를 그렸죠?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해야 하는 일 이렇게 제가 나눠봤거든요. 좋아하는 일은 기질적인 거죠. 내가 막 끌리는 거. 그렇죠? 그게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오행과 관련된 일이에요. 내가 이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끌리는 거. 그래서 오행적으로 어떤 일간이고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잘하는 일은 제가 십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십성이라는 거는 내가 오행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생긴 게 십성이잖아요. 내가 나의 사회성.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십성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과 관련된 것 같고, 그리고 해야 하는 일. 이거는 월지죠, 월지. 계절.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 그리고 거기서 나온 용신, 팔품으로 보셨을 때 거기서 사령하고 당령하는 것들. 그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의 해야 되는 일은 대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6번째 대운에는 천극지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바뀐다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어떤 글자들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되거나 내가 관여하지 않았던 일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환경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일, 요 카테고리에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거기 다 있으시죠? 여기 좋아하는 오행으로 본 기질 여기를 보시면 목화 토금수로 오행의 기질을 제가 나눠봤거든요. 목은 창조와 시작이다. 그건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인터넷만 쳐도 나오니까. 그렇죠? 목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양중음이잖아요. 양중음. 아까 우리 선생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양중음.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곡직 운동을 해요. 올라가고 번지는 운동. 그래서 뭐 그런 쪽에 기질이 있고 그게 뭐 창조라던가 기획이라던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얼어붙은 땅에서 꽃을 피우고 라일락 꽃을 피우고 목이잖아요. 그렇죠. 4월. 그래서 목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는 소통과 표현이라고 제가 여기다 썼는데 화는 발산하는 운동을 하죠. 염상운동. 그러니까 나를 막 보여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화, 토, 금, 수에 각각의 십성을 붙였을 때에도 화는 식상이에요. 그러면은 화의 기질은 그렇게 나를 보여주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질이 있고 또 화가 많을 경우에는 뭐 방송이라던가 인터넷 이런 쪽에 어떤 취미? 맞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토는 목화와 금수를 연결해 주죠. 음양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토의 가장 대표적인 직업성이 뭐죠? 중개죠, 중개. 예,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 그럼 안정이라는 뜻도 있겠죠. 그럼 관리나 조직성 이런 거에 조금 더 어울리겠죠. 토를 갖고 있다면 중개라던가.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은 조한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금은 조한 성분. 그래서 분리하고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금이라는 성분 때문에 뭐 금융이라던가 법률이라던가 이런 쪽이랑도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배워서 익히 배워서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수는 윤화 운동을 하죠. 모으고 모아서 흐르잖아요. 그 모으고 모으는 게 지식도 되고 연구도 되고 그렇죠. 흐르니까 이거 유통도 되고 우리가 수 보통 배울 때 뭘로 배웠어요? 밤이라고 배웠죠. 겨울, 밤. 비밀, 조용하다. 그래서 뭐 수사 아마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거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혹시 탐정 수첩을 가끔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탐정들은 수가 많은가? 이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 거에 좀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일은 십성으로 본 능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십성도 비겁, 식상, 재성, 인성, 관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십성 공부는 너무 많이 했죠. 비겁은 제가 여기다가 경쟁력이라고도 써놨는데 비겁은 내가 아니고 누군가하고 또 같이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관성도 그렇지만 비겁도 약간 조직력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직업성으로는 운동선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놓은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식상은 아까 화하고 같은 거죠. 창의력이 아니네. 나를 막 표현하는 거, 그렇죠? 뭐 나를 보여주고 표현하는 거, 뭐 마케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영업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랑 관련 있고 이게 재성은 우리가 제격 같은 경우에 보통 저 말 빠르죠. 재성은 제격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 뭐 은행 가야 된다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격적인 성격을 알고 계시죠. 딱 부러지고 네, 정확한 거 좋고 막 그런 쪽과 관련된 일일 수 있고 그리고 인성은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가 공부하는 것도 되고 인성격들의 대표적인 직업성이 뭐죠? 받아들인 걸 보여주니까 그쵸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되죠. 대표적인
그렇죠. 선생님도 되시고 교육 상담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은 통제력이라고 써놨거든요. 이거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뭐 조직이라든가 그런 시스템 운영 같은 거에 유용하실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빠르게 오행과 십성에 대해서 딱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월에다가 비교해 보시고 용신에다가 비교해 보셔서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거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직업성으로 봤을 때 무시하지 못하는 직업성이 있어요. 해야 할 일 중에서 어떤 거냐면 그 뒤에 쭉 넘기시면 나오겠지만 이게 특수 사명을 가진 직업성이 있잖아요. 축술미, 인사신, 그렇죠? 뭐 귀문 간살 있고 이러신 분들, 요거는 그 특별한 직업성을 가지셔야 되죠. 생살 직권에 관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음권, 양권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내가 음권으로 태어났어도 양권에 있는지, 뭐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학과 같은 것도 그 초이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빠르게 왔지만 이 부분은 다 좀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거를 바탕으로 제가 대운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계절도 그렇고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실전사주 준비한 거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직업성으로 쓰이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말 빠르면 빠르다고 해주세요. 말 빠른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저번에 한번 서구당에서 저번 시간에 한번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거든요. 대운이 지금 경술 대운이었어요. 여기는 지금 토죠. 토. 전부 다 목생화죠. 묘미압, 묘진압해서 오미압, 오수랍하고 다 화를 올렸죠. 그렇죠. 그녀는 미월생인데 소서가 진한 미월생으로 이 정화가 사령하고 당령이에요. 여기 정인이. 그녀의 직업성은 뭘까요? 거기 밑에도 있지만 이분은 화를 이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기자이시거든요. 기자. 자기의 인성을 확 보여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이분은. 여기 보시면 요 미토하고 오미압을 하고 있죠. 얘가 여기 미토에서 올라간 정화가 내 오화의 정화와 같은 거죠. 얘 생각이 내 생각이겠죠. 그렇죠? 요렇게 둘이서 어떤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거기에다가 요런 아주 복잡한 이런 합들도 지금 지지에 섞여 있거든요. 이분은 기자이신데 이분이 이제 화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낱낱이 파묘하듯이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쫙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정화지만 여기 병화도 올렸죠. 그거는 거짓과 진실이 섞였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 기사들이 모두 그랬잖아요. 진실과 거짓이 좀 섞여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런 여기 지금 정관이 있죠. 이 관이 이렇게 합을 하긴 하지만 목생화가 돼서 얘가 완전히 나달나달 소진한 데거든요. 없어지잖아요. 완전 불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관을 완전히 데려다가 이렇게 불사지르는 사주인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사를 썼던 모두가 인묘됐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고지식을 탈선한 사람들은 가만 놔두지 않는 거야. 정의 차원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네네. 선생님 말씀도 맞아요. 예. 그런 성격이 아마 되게 강할 거예요. 인성이 많을 때에는 자기의 잘못을 잘 몰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혹시 이런 것도 좀 관여되지 않았을.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대운에서 형살 걸리죠? 네, 그 얘기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아마도 그래서 제가 불공정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르텔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제가 예측을 했던 거고, 인성이 너무 많으니까 정보도 많지만 그걸 엄청 많이 이렇게 캐가려고 막 하세요. 뭐 선생님들이니까 책들을 많이 읽으셔서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박민정 선생님도 작가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거 아시죠? 저기 잃어버린 명예, 카타리나 블롬의 그 책이 생각났어요. 예, 그 정도로 좀 요 분은, 그래서 이분은 뭐 격이 뭐고 뭐를 올렸고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기자라는 직업을 자기의 이런 사주적인 성향으로 쓴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십성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화로 그냥 쫙 다 남김없이 샅샅이 보여주는 걸로 쓰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어쩌면 이걸 좋게 썼다면 되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롭고 내가 막 세상을 밝히는 막 이런 걸로 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분은 안타깝게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주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오행이나 십성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섣불리 직업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이런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넓게도 볼 줄 아셔야, 그러니까 요거를 해, 이게 맞아가 아니라 좀 이런 방향도 있어 하고 방향성을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걸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사주도 재미있어요. 어머. 선생님은 또 어떤 해석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주가 있거든요. 여기가 다 겁재죠. 여기 편재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쟁재한다고 표현을 했고, 묘진합, 해묘미 이렇게 하고 있죠. 대운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제가 21세 대운부터 쓰면 기미 대운이고, 32세네요. 1세구나, 1세. 그러면 41세가 신유대운. 이분은 지금 보시면 무인성이죠. 사주가 무인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때부터 인성대운이 시작됐어요. 경신대운부터. 이제 무인성이니까 원래 인성과 관련된 일을 참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어떤 일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임대업자예요. 이분이 이때부터 소유하신 부동산이 뭐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뭐 30여 채가 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펜션 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정보회사.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시기에 여기 월지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기에 탈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국 분이 저기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신 분이죠. 아파트가 30채면.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세 번째로 대운이라던가 환경 때문에도 바뀔 수 있다,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거는 십성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성과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인성 대운이 들어오면서 이런 일도 하실 수 있었다. 물론 요 토가 아까 중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지가 토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게 인성적인 걸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운의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신유대운에 계시거든요. 유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것도 하세요. 된장 사업. 된장 사업도 하시고, 2025년에 올해죠. 을사년. 이분이
거기 동유럽이라고 써 있는데 동유럽이 아니고 북유럽이에요. 북유럽 감독이 와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이분 거를. 그래서 이때 개봉했어요. 홍대에서 뭐 이렇게 독립 영화 이렇게 하는 데서 개봉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출연했는데 저는 편집됐어요. 그때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직업성을 말할 때 이분 걸 얘기를 한 거는 아마 인성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22년도 24년도 갑진년이죠.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갑진년에 갑목이 여기 있죠. 갑목이 여기서 나왔죠. 이 갑목으로 이 진토를 제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운으로 이렇게 오면 대운으로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그 뒤에 또 하나 사주 하나, 이거는 제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한번 같이 보시라고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하고 아까 개축인가? 여기 거기다 보이시죠? 이분은 사실 제 손님은 아니에요. 다른 분 손님인데 제가 어떻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파이어 아세요? 파이어족? 이거 파이어 하셨대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여기 갖다 사오미 대운을 지났어요. 사오미 대운은 돈 버는 대운인데, 우리 선생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대운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 돈 버는 대운인데 요렇게 들어오면서 이분이 그때 굉장히 잘 되셨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재성을 두고 이렇게 잔뜩 이렇게 비겁들만 있으면 뭐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전부 다 수죠. 그러면 요게 필요하죠. 병화가. 그러니까 모든 비겁들이 이 병화를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같이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기랑 비슷하죠. 천간의 상황이. 그렇죠. 여기 이분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해요. 혼자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간이 이런 구조가 돼 있다 하더라도 뭔가 뜻을 같이 해서 움직이면 뭐 그렇게 폭망하지 않고 잘 될 수도 있다. 네. 합이 많죠. 요런 거 한번 봤습니다. 네. 또 이제 다음 사주는 천천히 가야 되겠네. 이 사주. 여기도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경금이 당령하고 임수가 사령하는 사주고요. 지금 이게 편제잖아요. 우리가 십성으로 봤을 때. 그럼 편제격은 보통 뭐를 하죠? 사업하죠. 사업.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편제격은 사업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이쪽에 이렇게 관이 있고 자진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그냥 CEO예요. 여자분이시거든요. 여자분이신데 어떤 회사의 CEO냐면 여러분 소더비 아세요? 소더비 아시죠? 그 경매하는데 거기 여자 CEO예요. 네. 이 지금 여기다 썼는데 크리스티, 필립스, 소더비 이게 세계 3대 그 경매 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사이트를 다 섭렵하신 분이에요. 이 전에 있었던 때가 필립스 거기 CEO셨거든요. 이분은 이 편제적인 거를 어떻게 쓰셨냐면 사업성이 아니라 이렇게 편제가 공간 배치 능력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경매에서 다루는 그런 물건들이라던가 그런 뭐 어떤 이벤트 같이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이분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이분이 필립스에 있었을 때 처음으로 진짜 오래된 골동품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뭐 명품이라던가 어떤 신진 뭐 미술가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랑 막 이벤트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좀 편제적인 성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되게 활성화돼 있지만, 그래서 요렇게 요 편제를 썼지만 요 관을 갖고 있어서 CEO가 된 거고, 그렇죠? 이렇게 경신이라는 것도 다루겠죠. 사회에서 이 개축. 경신이 저기 열매잖아요. 네. 옆에 개수가 있으면 열매의 감성을 집어넣고 울병경개 초반에 네. 네. 요 개축 요것도 요 선생님 말씀대로 감성을 집어넣은 것도 되고 개축 자체도 저는 되게 오래된 예술품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루는 사람인데 얘 경신하고 개축은 합의점이 없잖아요. 얘가 들어가서 신자진 자축합하면서 이걸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요거가 상관이거든요. 이게 정관이에요. 그러면 상관경관 하는 거잖아요. 상관경관이 경매겠죠. 저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지셨던 것 같고, 이분이 또 대운을 잠깐 보면 10세 대운이 신유 대운이고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10세 대운이 신유 대운이잖아요. 정제구 천을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나이 때에 굉장히 여기 신유술로 해가지고 괜찮았겠죠. 사시는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고급진 거 보고 그런 가정교육도 받고 그래서 갖게 된 어떤 아비투스 때문에 이분이 물건을 뭐 셀렉한다던가 그럴 때에도 남다른 눈을 갖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요때가 임수가 당령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 편관인데 탁 하죠. 재생사. 그래서 요때 아빠 때문에 아빠의 사업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셨던 그것도 한번 보시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십성 아까 뭐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어떤 그 직업 안에서 어떻게 쓰는지 이런 오행 같은 것도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직업과 진로에 대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 직업은 선생님 제가 처음 이 손님한테 처음 들어본 직업이 있는데 그 뭐지? 배에다가 기름을 싣고 배하고 배를 돌아다니면서 주유를 해준대요, 선생님. 그런 직업이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이분이 그 아빠한테 물려받은 사업이라고 하셨고 한국에서 안 있으세요. 여기는 그냥 외국 쪽에서 그쪽 뭐 남태평양인가 어딘가 거기서 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왜 이분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주유를 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뒤에 보시면 가족 사주가 쭈루룩 있어요. 이게 여자분이고 이게 따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릇은 크신 분이시거든요. 네. 동생이랑 아빠랑 같이 이거를 같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사주가 이래요. 그리고 남동생이랑 같이 한다고 했어요. 이렇거든요. 제가 이 사주를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일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생각해 본 건 뭐였냐면, 선생님 만나 봐주세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지지에 토가 하나도 없어요. 지지에 토가 하나도 없어. 땅에 있는 그게 아니겠죠. 예. 청간에 있는 요런 거는 요거 넣어 갖고 다니는 기름 넣어 갖고 다니는 그 배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서 안 다니나 보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아빠 일을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내가 분명히 공부하기로 이게 방합이어야 물려받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봤더니 다 이렇게 월지가 방합이에요. 서로.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이런 일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뭐 어떤 직업 같은 거 봤을 때 왜 이런 일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갖고 유추해보는 이런 공부도 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3분 남았으니까 요 이제 사주는 여기까지 제 직업으로 봤기 때문에 직업만 보면서 막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제가 또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에 이제 저는 국민학교 태생이거든요. 여기 지금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있으시죠? 저는 국민학교 나왔는데 없으세요? 다 나이가 많으신가? 근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뭐랄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주변에서 너 오락실 가지 마, 너 게임하지 마, 너 오락실 가서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되게 나쁘다고 듣고 불량 학생들 다니는 거라고 막 그렇게 우리 들었잖아요. 물론 저는 가서 갤러그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 게이머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잖아요. 각광받고. 그래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 제목처럼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선생님들이시니까 이 틀에 맞춰서 이게 맞아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 있는 마음과 눈을 갖고 좀 이렇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초반에 뭐 마티즈라든가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그 베토벤이 그 청력이 없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입에다가 대나무를 끼고 피아노고 음악 나오는 거에다 대고 진동으로 소리를 느껴서 작곡을 했대요. 그리고 누구지? 그리고 앙리 마티즈. 앙리 마티즈는 죽기 전에 13년 동안 하반신 불구였어요.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앙리 마티즈가 우리가 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컷아웃, 종이 오리기죠. 그거를 그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누워서도 자기 키보다 훨씬 큰 붓을 들고 벽화를 그리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하신 분이 그 에드가 드가라는 화가 아시죠? 그 발레 그림 많은 사람. 그분은 말년에 눈이 머셨어요. 시각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조각을 하셨어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운에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있는데 십성적으로 내가 그 일들을 잘 해야 하는데 운에서 이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십성적인 게 없어졌을 때 또는 대운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환경이 왔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어떤 N번 코스를 잘 찾아서 가이드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저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